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이야기했듯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코로나였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백신 맞고 아프고 코로나 걸리고 아프고 이래서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요 정도로 지나간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몸은 거의 다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신 맞았을 때도 그렇지만 코로나 걸리고 나서도 되게 피곤하고 잠이 엄청 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저의 신체적인 반응인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가 좀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소한 증상들 빼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벌써 7월 말이고 하반기에 한 달이 또 지나갔더라고요. 집에 있는 동안에 짬내서 상반기에 읽은 책들 다 정리했거든요.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지만 저는 노션이라는 앱을 통해서 독서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에세이를 가장 많이 봤더라고요. 20권쯤 읽었고 소설도 한 16권 정도 읽었고 잡지도 10권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사회, 과학, 인문, 예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70권 정도 읽으면서 상반기를 보냈더라고요. 요거는 좀 제대로 못 찍고 지나가서 아쉬운데 하는 책이 2권 있어서 오늘은 그 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에요. 엄청 유명한 책이죠.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소설이고, 저는 어렸을 때 완전한 소설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버전의 노인과 바다를 읽었고, 정식으로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진짜 생각 외로 재밌어서 놀랐어요. 줄거리를 축약해서 설명하면 멋이 없는 책 순위에 그런 게 있다면 순위에 이 책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줄거리를 설명하면 약간 멋이 없는데, 그 노인이 84일 동안 고기를 낚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요. 85일째 되는 날에 아주 대어를 낚죠. 여기서는 청새치, 말린이라고도 하는 청새치를 잡는데 이거를 3일에 걸쳐서 잡아요. 3일에 걸쳐서 어떻게 잡긴 하는데 상어한테 살코기를 다 뜯겨버려서 노인이 이제 해안가에 다다를 즈음에는 이 청새치가 엄청나게 큰 걸로 묘사가 되는데 머리랑 그리고 뼈만 남은 청새치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엄청 허망하죠. 허무하고 이런 줄거리만 들으면 이 얘기 뭐야, 좀 허무한 소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읽고 난 다음에는 그거랑 정반대의 감정이 들어요. 희망을 느끼게 된달까? 일단 노인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일 좋아했던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도 그렸어요. 청새치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무튼 제일 좋았던 문장은 이 문장인데요. 단지 지금껏 운이 없었을 뿐이야. 앞날을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은 운이 좋을지 몰라. 모든 날은 새로운 날이니까. 행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 하지만 먼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행운이 찾아올 때 그걸 잡을 수 있지. 이건 이제 노인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 노인은 되게 낙관적인 사람? 마냥 긍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잘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는데 80일 연속, 정확히는 84일인데 80일 연속으로 바다에서 낚시를 못해서 빈손으로 들어오면 되게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닐까? 나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낚시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운이 없었을 뿐이야. 한 84일쯤? 근데 또 내일은 몰라.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 오늘의 새로운 오늘 기대하면서 또 묵묵히 바다로 나아가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올해 이 말을 되게 마음에 많이 새기려고 했어요. 저는 좀 일희일비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게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장점은 좋을 때 진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
근데 반대로 단점은 슬플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다는 거. 마음이 훅 올라가거나 훅 떨어질 때가 있으면은 이 노인과 바다의 문장을 자주 떠올렸어요. 물론 뭐 완전한 문장이 다 떠오르진 않았지만 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고 오늘 좀 힘들고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노인과 바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외로워 보이는 두 단어가 딱 붙어 있는데 사실 노인은 외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외로움을 잘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외로움보다는 고독이란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독한 인생인데 그게 이 사람만의 인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뭐 외로워 보인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청새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청새치를 혼자서 잡는데 3일이 걸렸어요. 이 과정을 혼자 내내 3일 동안 버티면서 너무 힘든데? 막 생각도 했다가 청새치를 잡고 있는 채로 선잠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청새치를 잡는데 이 많은 고통을 겪은 다음에 청새치를 잡았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아요. 운이 나빠서 상어한테 다 털리죠. 집에 그 뼈만 남은 청새치를 가져왔을 때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이 할아버지가 이 청새치 잡느라고 진짜 고생하셨겠다 하고 걱정하는 소년이 나오거든요. 소년은 소설 초반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가족은 아니에요.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냥 수다 떨기도 하는 그런 아이인데 가족은 아니지만 노인에게 주변 공동체가 있고 노인은 그 안에 속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독한 인생이 이 사람만의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온다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 채로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 이런 게 인생 전체에 대한 은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웃긴 문장도 많거든요. 제가 또 써놓은 게 있는데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청새치를 잡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저놈이 저렇게 멋지게 반격해 오는데 이때 맥이 풀리다니 하느님 제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성모송을 100번 외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우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해요. 외웠다고 쳐.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외우지 뭐. 이거 너무 난데? 급하면 이것저것 찾는 거 완전 난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웃겼어요. 노인과 청새치의 대결이라고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하는 팽팽한 장면이 내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약간 느슨하게 짚고 넘어가는 지점이 있어서 은근히 그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열린 책들에서 나온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이 소설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노인과 바다 말고도 해밍웨이의 다른 단편도 몇 편 실려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프랜시스 매코머의 짧고 행복한 생애라는 단편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단편은 이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에도 있고 미nem사 출판사에서 나온 해밍웨이 단편선 2편이나 디 에센셜 해밍웨이 편에도 실려있는 단편이니까 노인과 바다 말고도 해밍웨이의 좋은 단편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게 읽어서 소개하고 싶었고 그리고 한 권 더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왜 내가 힘들까?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딴소리지만 이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 책 제목이 뭐였지? 하고 이제 알라딘의 나는 왜까지 이제 치고 검색을 해봤는데 나는 왜 힘들까? 생각이 많을까? 집중하지 못하는가? 눈치를 보는가? 미룰까? 등등 나는 왜로 시작하는 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나는 왜 뭐뭐뭐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 책은 내면의 스트레스, 특히 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압박, 자기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 비추어 말하자면 저는 저를 직시하는 일에 두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모든 두려움이 다 그렇지만 실체가 없고 막연할 때 더 두렵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것도 있었고
또 나를 알면 알수록 더 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알면 알수록 못난 면만 알게 될 것 같고 그냥 일단 묻어두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나 봐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뭘까? 또 나라고 인식하는 생각은 뭘까? 하는 고찰을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이 책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대체로 다 그렇겠지만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도 나의 생각은 객관적이지 않거나 편향됐거나 주관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나를 더 과장해서 평가하고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를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폄하하고 상처 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모든 생각과 평가와 결론이 바깥에서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이라고 평가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오직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평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짚어주고 있어요.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게 과연 객관적일까? 혹은 합리적인 판단일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들이라는 챕터를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아마 제 얘기 같아서 그랬나 봐요. 저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나한테 좀 가혹하고 박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많이 생각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서 내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자기 비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자기 비난이 자기를 너무 긍정하는 데서 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싶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아서 내가 이것보다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를 내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것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나의 자아상이 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남들은 못하는 게 괜찮아도 내가 못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라서 되게 새로웠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내가 나에 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몰입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자아의 저주라고도 표현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이 생각을 멈추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게 모두 우리가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자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는 있는데 자아 꺼두기를 해보자 하는 말이 좀 흥미로웠어요. 말 그대로 내 생각이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뜻인데요.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더 생각나니까. 이 책에서도 자아를 꺼두는 방법으로 명상을 권하고 있는데 책의 이야기가 너무 기승전 명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명상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내 뇌를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나를 나로 인식하는 게 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나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좀 신선하고 저도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생각이 이렇게 많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짚어둬서 나름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제가 무슨 알라딘 앱을 통해서 보니까 이 책이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 밑줄을 가장 많이 그은 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인상 깊게 읽은 책이었고 돌아보니까 이 책을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정리를 해봤는데 6월 거를 7월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7월이 다 가버려가지고 이제 8월에는 또 뭘 할지 이런 걸 생각해보고 아니 생각을 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거의 3분의 1 집에서만 보냈더라고요.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못했던 운동, 달리기 다시 하려고 하고 잠깐 멈췄었던 글쓰기나 출판 준비나 이런 것도 천천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고 비교적 꾸준하게 패턴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몸 상태도 그렇고 여러 번 말했지만 저의 올해 목표가 출판이기 때문에 그 출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당분간은 업로드 주기가 조금 느려질 것 같아요. 글 쓴 거 잘 마무리하고 책 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많이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도 너무 뜨문뜨문 돌아오지는 않을 거니까 돌아올 때마다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잘한 얘기는 지금처럼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할 생각이니 자주 찾아와 주시고 또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서 소개를 못해서 아쉬웠던 책 2권에 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 어떤 책 재밌게 읽었는지 말해주시면 제가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다양한 이야기 많이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